입구가 막혔나? 한 마을 주민이 우물 물줄기가 평소와 달리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우물 어딘가에 이물질이 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큼직한 우물 나무 뚜껑을 열어본 주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물 안에 알몸의 여성이 등을 보인 채 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 호스의 입구를 막은 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2006년 3월 14일 동해 심곡동 약천마을은 이 사건으로 한바탕 뒤집혔습니다. 우물 안 시신은 일주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학습지 교사 김모 씨. 그녀는 당시 24살이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쉽게 말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겁니다. 평화롭던 한 시골 마을에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다니. 경찰은 마을에서 김 씨가 타고 다니던 빨간색 마티즈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크게 어질러진 차량 내부가 범행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데요. 범인은 이미 차량 내부에 남겨져 있던 자신의 지문을 물로 모두 닦아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무슨 재앙이라도 내린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한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을 괴한이 기습해 이 여성을 때린 후 목을 조르고 달아난 겁니다. 여성들의 비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후에도 똑같이 여성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아파트에서 주민이 뛰쳐나왔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3건의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행 대상인 여성들은 하나같이 체구가 작았고 사건 발생 지역이 불과 150m 이내였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안으로 기습해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범인은 마지막 범행에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차량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카락을 남긴 겁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DNA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일까요? 무려 1,800명을 조사했지만 범인과 일치하는 DNA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은 13년째 풀리지 않은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 초 경찰은 다시 한번 이 장기 미제 사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새로운 수사 방법도 도입했습니다. 집단 사고를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요. 수사팀은 물론 프로파일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관 등 20여 명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용의자를 압축할 계획입니다.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수사관들이 많이 투입은 됐지만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실기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범인의 죄는 구체적으로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그리고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체유기죄와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살인죄만 물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없으니 범인을 언제라도 잡기만 하면 죗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인. 지금까지 13년은 잘 숨어 지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범죄는 결코 덮을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로 미제사건 수사관들은 이 미제사건의 결말을 찾으려 뛰고 있습니다.